연락처를 관리하고 이메일을 보내며 마케팅을 자동화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을 찾고 있다면 브레버가 해결해 드립니다. 소규모 사업자든 프리랜서든 이제 막 시작하는 분이든 사용하기 쉽고 매우 효과적입니다. 저는 메리고 이번 영상에서는 계정 설정부터 멋진 이메일 디자인 그리고 첫 캠페인 발송까지 모두 보여드릴게요. 청중의 관심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함께 설정해 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간단한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제가 너무 빠르거나 느리게 진행한다고 느껴지면 영상 플레이어 오른쪽 하단의 톱니바퀴 아이콘을 클릭해서 재생 속도를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설명란에 타임스탬프를 넣어두었으니 관심 있는 주제로 바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그럼 시작해 봅시다. 브레보에서 최고의 혜택을 받으시려면 영상 설명란에 있는 첫 번째 링크를 통해 가입해 주세요. 페이지에 접속하셨으면 오른쪽 상단에 있는 무료 가입 버튼을 클릭하세요. 개인정보를 입력하라는 안내가 나오고 이메일과 휴대폰 번호를 인증해야 합니다. 브레보의 안내는 이해하기 쉽고 입력 폼도 사용자 친화적이니 안내에 따라 차근차근 진행하시면 됩니다. 또한 구독 플랜을 선택해야 합니다. 플랜 옵션을 확인한 후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것을 선택하세요. 오늘 데모에서는 무료 플랜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언제든지 나중에 업그레이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홈페이지를 간단히 둘러보겠습니다. 왼쪽에는 내비게이션 바가 있고 첫 번째 항목은 홈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연락처, 캠페인, 자동화가 있습니다. 또한 트랜잭셔널, 대화, 거래, 미팅, 통화 기능도 있는데 이 모든 기능들은 매우 강력합니다. 상단 바에는 왼쪽에서 오른쪽 순서로 사용량 및 플랜이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량 지표와 플랜 한도를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도움말 버튼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제품 문서와 사용 방법 가이드가 포함된 도움말 센터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지원 티켓을 생성할 수 있고 빠른 탐색을 위한 검색 창도 있어 유용한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알림 아이콘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최근 업데이트나 시스템 알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로필 드롭다운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계정 정보, 구독, 통합, 언어 설정 등 다양한 항목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페이지 중앙에는 캘린더와 처음 사용하는 사용자를 위한 추천 설정 단계가 표시됩니다. 이 섹션은 계정 상황에 따라 유용한 제한도 보여줍니다. 다음으로 연락처를 가져와 계정을 설정해 보겠습니다. 기존 연락처를 가져오는 방법은 파일 업로드, 복사 붙여넣기, 그리고 다른 도구에서 가져오기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은 파일에서 가져오기 방법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파일에서 연락처를 가져오려면 네 가지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첫 번째, 파일을 업로드합니다. CSV 파일이나 유사한 파일을 선택하세요. 처음 10주를 미리 보고 모든 내용이 올바른지 확인합니다. 두 번째, 데이터를 매핑합니다. CSV나 다른 파일의 헤더를 브레보의 연락처 속성과 일치시켜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제 CSV 파일의 컨택트 아이디는 관련 속성에 매핑해야 합니다. 컨택트 아이디는 브레보의 내부 아이디 시스템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 아이디들이 다른 곳에서 온 것이므로 외부 아이디, external 아이디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메일, 이름, SMS, 전화번호 모두 일치하는 것 같지만 제가 미국에 있기 때문에 국가를 미국으로 변경하겠습니다. 비록 여전히 플러스 1이지만요. 이미 브레보 속성과 일치하지 않는 파일 헤더가 있다면 해당 헤더를 클릭한 후 새 속성 추가, Add New Attribute를 클릭하여 직접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파일 헤더를 어떤 브레보 속성에도 할당하지 않으려면 가져오지 않기, Do Not Import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후에는 매핑 확인, Confirm Mapping을 클릭하세요. 다음으로 리스트를 선택하거나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기존 리스트를 선택할 수도 있고 새 리스트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새 리스트를 만들 경우 해당 리스트를 넣을 폴더를 선택하거나 새 폴더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리스트에는 알아보기 쉬운 이름을 지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예시로 기존에 있는 Your First Lists와 Your First Folder를 선택하겠습니다. 계속 진행하려면 리스트를 확인하세요. 4단계는 가져오기를 마무리하는 단계입니다. 먼저 기존 리스트에 이미 있는 연락처가 새로 가져오는 리스트에도 포함되어 있을 때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기존 연락처의 속성을 업데이트하거나 기존 연락처를 그대로 둘 수 있습니다. 기존 연락처의 속성을 새로운 정보로 업데이트하기로 선택했다면 빈 필드가 있을 때 어떻게 할지도 결정해야 합니다. 새 문서에 빈 필드가 있을 경우 데이터를 그대로 두려면 이 옵션을 체크 해제하세요. 빈 필드가 있을 때마다 기존 속성을 지우고 싶다면 이 옵션을 켜세요. 저는 빈 목록에 가져오고 있기 때문에 이 설정들은 저에게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연락처를 메시지 전송용 목록에 추가하는 대신 차단 목록에 추가하도록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경우에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져오기 및 연락처 목록이 브리보의 규칙을 준수함을 확인하려면 이 체크박스를 클릭하세요. 그런 다음 가져오기 확인을 클릭하여 마무리하세요. 모든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페이지 상단에 몇 명의 연락처가 가져와졌는지 나타나는 성공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여기 있습니다. 여기 제 10명의 연락처가 있습니다. 계정 설정의 다음 단계는 도메인 인증입니다. 왜 도메인 인증이 필요할까요? 이유는 이메일 도달률을 높이고 스팸 필터를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Your name at your domain. 검과 같은 전문 이메일 주소를 사용하는 것이 권장되며 Gmail이나 야후와 같은 무료 이메일로 발송하면 스팸 규칙에 걸릴 수 있습니다. 고데리나 스퀘어스페이스 도메인스와 같은 등록기관에서 도메인을 구입하세요. 도메인 설정은 이 튜토리얼에서 다루지 않지만 도메인이 필요하다면 아래 설명란에 제공된 링크를 통해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도메인을 인증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메인 설정으로 이동하세요. 홈페이지에서 프로필 드롭다운을 클릭한 후 보내는 사람, 도메인 및 전용 IP를 선택하세요. 그 다음 도메인 탭을 클릭하고 도메인 추가를 클릭하세요. 두 번째로 HTTPS와 같은 접두사 없이 도메인 이름을 입력하세요. 도메인 추가를 클릭하세요. 세 번째로 도메인을 인증해야 합니다. 세 가지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하세요. 자동 인증이 권장되며 DNS 업데이트를 위해 엔트라이를 사용합니다. 수동 인증도 선택할 수 있으며 브레보에서 DNS 설정에 대한 자세한 단계를 안내해 줍니다. 오늘은 자동 인증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자동 인증을 위해서는 엔트라이를 사용해 도메인 등록 기관에 로그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저는 고데디를 사용합니다. 계속을 클릭하고 요청이 있을 경우 2단계 인증을 완료하세요. 계속을 클릭한 후 성공 대화 상자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세요. 모든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도메인이 인증되었다는 팝업이 표시됩니다. 도메인 목록으로 돌아가기를 클릭하세요. 네 번째로 DNS 전파를 기다려야 합니다. DNS 업데이트가 완전히 전파되기까지 최대 48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 바로 적용되지 않아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전파는 꽤 빠르게 이루어집니다. 다음으로 첫 번째 이메일 캠페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왼쪽의 캠페인 메뉴로 이동한 후 캠페인 만들기를 클릭하세요. 이메일 캠페인을 진행할 것이니 해당 옵션을 클릭하세요. 캠페인의 이름을 지정해 봅시다. 예를 들어 컨퍼런스 환영 이메일이라고 입력하고 캠페인 만들기를 클릭하세요. 다음으로 발신자 정보를 인증해야 합니다. 그래서 발신자 관리를 클릭하세요. 이메일 주소가 사용할 예정인 이메일 주소인지 확인하고 여기에는 발신자 이름을 입력하세요. 개인화하고 싶으니 여기 제 이름인 매트와 매렉스 미디어를 입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표시됩니다. 여기 미리 보기가 있습니다. 저장을 클릭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수신자를 설정해 봅시다. 수신자 추가를 클릭한 다음 이메일을 보낼 리스트나 세그먼트를 선택해야 합니다. 저는 아까 만들었던 첫 번째 리스트를 사용할게요. 고급 옵션도 있지만 오늘은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계속하려면 저장을 클릭하세요. 다음으로 제목을 추가해 봅시다. 이메일이 환영 메일이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으니 그냥 안녕하세요 라고 입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화를 위해 여기에서 수신자의 이름을 속성으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 속성이 없을 경우를 대비해 there를 입력해두면 hello there 라고 표시됩니다. 느낌표 하나를 추가하고 여기 제목 미리 보기가 있습니다. 또한 미리 보기 텍스트도 만들어야 합니다. 미리 보기 텍스트는 이메일 클라이언트에서 제목 아래에 표시됩니다. 이 텍스트는 이메일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살짝 보여주는 짧은 문구입니다. 그래서 저는 커뮤니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특별한 혜택이 있습니다. 라고 입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장을 클릭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메일 디자인을 해봅시다. 디자인 시작을 클릭하세요. 이메일을 디자인하기 전에 브랜드 설정을 먼저 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템플릿 페이지를 처음 방문하면 이 작업을 하라는 안내가 나타납니다. 그러니 버튼을 클릭해서 설정을 시작하세요. 웹사이트 URL을 입력하면 브레보의 자동 브랜드 설정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브레보가 로고, 색상 등 다양한 정보를 자동으로 가져오려고 시도하지만 사이트에서 가져올 수 있는 정보에 따라 수동으로 몇 가지를 조정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로고를 업로드하고 브랜드 색상을 선택하세요. 글꼴을 맞춤 설정하거나 소셜미디어 링크를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사용자 지정 웹 폰트를 사용하고 싶다면 모든 이메일 클라이언트가 이를 지원하는 것은 아니므로 반드시 대체 폰트를 설정해 두세요. 모든 설정이 마음에 들면 저장 및 브랜드 적용을 클릭하면 완료됩니다. 이제 브리보가 자동으로 템플릿의 브랜드를 적용해 시간을 절약하고 이메일의 일관성을 유지해 줍니다.
브랜드 설정을 마치면 템플릿 선택 페이지로 돌아가게 됩니다. 레이아웃, 템플릿 갤러리, 내 템플릿과 같은 옵션을 볼 수 있습니다. 레이아웃은 브랜드 자산이 자동으로 적용되는 플레이스 홀더가 있는 일반적인 디자인이고 갤러리에는 완전히 제작된 템플릿이 제공됩니다. 템플릿 위에 마우스를 올려 미리 보기를 볼 수 있지만 미리 보기에서는 브랜드 자산이 표시되지 않으며 템플릿을 선택하면 적용된다는 점을 참고하세요. 이 데모에서는 레이아웃 탭의 Tell a Story 레이아웃을 사용하겠습니다. 시작하려면 템플릿 사용을 클릭하세요. 이곳이 드래그 앤 드롭 빌더입니다. 계속하기 전에 간단히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상단바입니다. 상단바에서는 왼쪽에서 캠페인으로 돌아갈 수 있고 여기에서 이름을 확인할 수 있으며 실행 취소와 다시 실행 옵션이 있습니다. 이 기능은 Command plus G 또는 Command plus Shift plus G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는 버전 기록이 있어서 작업 중 실수했을 때 이전 버전으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데스크톱 보기와 모바일 보기 모드가 있습니다. 클릭하거나 Shift plus T, 데스크톱, Shift plus M 모바일 단축키로 쉽게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이 실제 이메일 클라이언트에서 어떻게 보일지 확인하고 싶을 때는 미리 보기 및 테스트를 클릭하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작업이 끝나면 저장하고 종료를 클릭하면 됩니다. 오른쪽 상단에는 추가 옵션을 위한 드롭다운 메뉴도 있습니다. 왼쪽 내비게이션에는 세 가지 섹션이 있습니다. 콘텐츠, 스타일, 그리고 AI입니다. 콘텐츠 섹션 아래에는 3개의 탭이 있습니다. 블록은 추가할 수 있는 요소들이 들어있고 섹션은 미리 만들어진 블록 그룹으로 드래그 앤 드롭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장됨에는 작업 중에 직접 만든 섹션을 저장해두면 나중에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표시됩니다. 스타일 섹션에서는 브랜드 라이브러리와 자산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템플릿과 배경색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글꼴을 사용해 텍스트의 모양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버튼도 수정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잠시 후에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간격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장된 AI 어시스턴트가 있어서 단락이나 제목을 빠르게 생성하거나 버튼을 손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다시 콘텐츠 섹션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제 이 자리 표시자 이미지를 클릭해서 시청자들을 환영하는 이미지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왼쪽에서 교체를 클릭한 다음 이미지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이미 사용하고 싶은 이미지가 여기 있습니다. 바로 이 웰컴 이미지입니다. 삽입을 클릭하고 이 이미지를 배너처럼 위로 옮기고 싶어서 클릭한 채로 드래그 하겠습니다. 보라색 선이 나타나서 이미지가 어디에 놓일지 보여주고 이제 이런 레이아웃이 완성되었습니다. 여기에 빈 블록이 있으니 이걸 삭제하겠습니다. 해당 블록을 클릭한 다음 키보드에서 딜리트 키를 누르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멋진 헤더를 하나 만들어 봅시다. 저는 그냥 헬로라고 쓰고 여기에 개인화해서 그들의 이름을 추가하고 싶어요. 만약 이름 속성이 없다면 there라고 표시하고 느낌표를 추가한 다음 텍스트를 가운데 정렬하겠습니다. 이제 헤더 아래 단락에 환영 메시지가 필요하니 AI 어시스턴트를 이용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짧은 프롬프트를 입력하고 생성을 클릭하겠습니다. 생성된 텍스트가 제가 필요한 것보다 많아서 콘텐츠 축소 버튼을 눌러 간단하게 만들겠습니다. 그런 다음 해당 블록을 헤더 아래로 드래그하고 기존 단락을 삭제한 뒤 원하는 톤과 메시지로 텍스트를 수정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헤더와 맞추기 위해 가운데 정렬을 하겠습니다. 좋아요. 이 헤더나 단락은 필요 없으니 클릭해서 삭제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 컨퍼런스에서 찍은 이미지를 추가해 봅시다. 이 이미지를 선택한 다음 교체를 클릭하세요. 이건 가상의 컨퍼런스이기 때문에 콘텐츠 라이브러리의 스톡 이미지 탭에서 비즈니스 컨퍼런스를 검색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미지를 여기 추가하겠습니다. 삽입. 좋아요. 이제 하단 섹션의 텍스트를 교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 뉴스레터에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나요? 라고 해봅시다. 다음으로 이 글머리표 섹션에 더 많은 텍스트가 필요하니 다시 한번 AI 어시스턴트를 사용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프롬프트를 입력한 후 톤을 좀 더 친근하게 만들어 달라고 요청할 거예요. 그런 다음 블록을 끌어다 놓고 내용을 편집하고 보기 좋게 다시 포맷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헤더도 가운데 정렬로 바꿀게요. 다음으로 이 버튼의 스타일을 다시 바꿀 건데 좋은 행동 유도 문구가 필요하네요. 그래서 새 구독자들을 환영하면서 제 웹사이트로 유도하기 위해 제품 10% 할인 혜택을 제공해 볼까 생각 중입니다. 콘텐츠의 섹션 탭으로 가볼게요. 여기 하나 있네요. 이 섹션의 디자인이 마음에 드니 클릭해서 버튼 바로 아래에 끌어다 놓겠습니다. 실제로 10% 할인 혜택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첫 달 10% 할인이라고 적을게요. 여기 있는 이 헤더는 사실 필요 없으니 삭제하고 이 버튼을 끌어다 놓겠습니다. 버튼을 클릭한 다음 왼쪽의 간격 스페이싱으로 가보면 위아래에 패딩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렇게까지 많이 필요하진 않아요. 위쪽 패딩만 10픽셀로 설정하겠습니다. 이제 텍스트와 버튼이 훨씬 더 가까워졌네요. 또한 버튼 전체의 스타일을 바꿔서 글씨가 검정색이 아니라 흰색이 되도록 하고 싶어요. 그게 더 보기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왼쪽의 스타일로 가서 전체 버튼 스타일을 변경하겠습니다. 버튼 항목에서 글꼴 옆에 있는 이 검은색 텍스트를 클릭할게요. 순수한 흰색의 헥스 코드는 FFFFF입니다. F가 6개죠. 이제 여기서 나가겠습니다. 이제 Call to Action에 흰색 텍스트가 적용됐어요. 이 버튼을 클릭해서 텍스트를 모두 대문자로 Come your discount now 라고 바꿔줍시다. 이제 버튼을 클릭하고 드래그해서 텍스트가 한 줄에 다 들어가도록 확장해주고 위에 있는 단락의 글꼴도 좀 더 흥미로운 것으로 바꿔봅시다. 글자 크기를 18로 키우고 굵게 bold 만들어줍시다. 이제 훨씬 더 좋아 보이네요. 마지막으로 버튼에 링크를 추가해봅시다. 여기에서 Cloverleaf Audio 랜딩 페이지로 연결되는 링크를 추가해서 이 특별한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고 삽입을 클릭합니다. 푸터도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정보 처리 방침이나 구독 해지 버튼과 같은 필수 링크가 포함되어 있고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세요. 이런 요소들은 준수와 청중과의 신뢰 구축에 필수적입니다. 수정이 필요하다면 푸터 블록에서 텍스트를 편집하거나 링크를 직접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잘 보이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준비가 된 것입니다. 저는 스타일을 조금 더 변경할 예정인데 맨 위 섹션의 배경색을 예쁜 회색으로 바꿔서 다른 부분과 구분되게 하고 헤더 글꼴 크기도 조정해서 적절한 무게감을 주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상단의 소셜 아이콘을 클릭해서 필요 없는 플랫폼은 휴지통 아이콘으로 삭제하고 인스타그램 필드는 브랜드 자산에서 URL을 불러오도록 새로 고침하겠습니다. 이 이메일이 꽤 마음에 들어서 이제 미리 보기와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메일을 누구로 미리 볼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제 이메일을 입력할 건데 이렇게 하면 제 받은 편지함에 도착했을 때 첫 번째 이름 변수에 제 이름이 채워져서 표시됩니다. 이제 괜찮아 보여서 왼쪽 상단의 이메일 테스트 보내기를 클릭하고 제 연락처 정보를 검색한 다음 테스트를 보낼 겁니다. 여기 제 받은 편지함에서 이메일이 제 이메일 클라이언트에서 어떻게 보이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패시피코 폰트는 이 특정 이메일 클라이언트에서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알 수 있는데 그래서 대체 폰트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꽤 괜찮아 보입니다. 전반적으로 저는 이 결과에 만족합니다. 하단에 브리버로 보냄이라고 표시된 태그를 제거하고 싶으시다면 해당 기능을 지원하는 구독 플랜으로 업그레이드 해야 합니다. 전반적으로 저는 이 결과에 만족합니다. 브레버로 돌아가서 이 이메일 미리 보기를 닫겠습니다. 여기서 완전히 나가기 전에 오른쪽 상단의 드롭다운 메뉴로 가서 이 이메일을 템플릿으로 저장해두면 나중에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템플릿의 이름을 Conference Welcome Email로 지정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템플릿으로 저장을 클릭하세요. 나중에 어떤 섹션을 다시 사용하고 싶을 경우를 대비해 해당 섹션을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섹션의 빈 공간을 클릭한 다음 저장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해당 섹션은 왼쪽의 콘텐츠 메뉴에 있는 저장됨 탭에 나타나며 이 이메일이나 앞으로의 캠페인의 드래그 앤 드롭으로 쉽게 추가할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저는 이 결과에 만족합니다. 이제 저장하고 종료를 클릭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작업을 마무리하고 발송하겠습니다. 이메일 캠페인 생성 페이지 하단에서 추가 설정 옆에 있는 설정 편집을 클릭하세요. 여기에는 다양한 고급 옵션들이 있습니다. 주요 기능 중 하나는 태그 추가 기능으로 이 이메일을 보낼 때 연락처에 태그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Conference Welcome이라고 입력해서 이 이메일을 받는 모든 사람에게 그 태그를 추가하겠습니다. 또한 다른 회신용 이메일 주소를 사용할 것입니다. 이 기능은 캠페인을 발송하는 이메일 주소와는 다른 주소로 수신자가 답장을 보내도록 하고 싶을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저는 info@cloverleaf, 어디오를 설정하고 저장을 클릭하겠습니다. 이메일 캠페인 생성 상단에서 일정 예약을 클릭하면 지금 보내기, 나중에 예약하기 또는 최적의 시간에 보내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이메일에 만족하기 때문에 지금 바로 보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캠페인 개요 페이지로 돌아가게 되고 이메일 캠페인이 발송 예정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 바로 발송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약된 시간입니다. 발송이 완료되면 모든 통계가 이 중앙 섹션에 표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페이지를 새로 고침하면 현재 진행 중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새로 고침한 이 이메일이 11명의 수신자에게 발송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메일 발송이 완료되면 오른쪽에 있는 버튼을 클릭해서 보고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이메일이 어떻게 수신되고 있는지 정말로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술 정보를 보여줍니다. 빠르게 살펴볼 만한 이 앱의 캠페인 섹션 내 다른 페이지로는 통계 페이지가 있는데 여기서 이메일 캠페인에 대한 전반적인 고수준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템플릿 섹션도 있습니다.
여기 템플릿 섹션에서는 우리가 저장한 이메일 템플릿을 볼 수 있으며 이 템플릿을 활용해 모든 작업을 다시 하지 않고도 새로운 캠페인을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런 콘텐츠를 더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